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몬스터 차일드를 쓴 이재문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도 함께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라이브처럼 즐겁게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줬어요. 몬스터 차일드를 재밌게 읽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금당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네, 금천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김포 신풍초등학교 6학년 4반 친구들, 김해 봉황초 6학년 친구들, 김해 부곡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김해 신명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능곡초등학교 5학년, 능교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답심리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 대구교대 안동부설초 5학년 친구들, 그리고 대구 대남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이네요. 대양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대전 계산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대전 중리초등학교 4, 5, 6학년 친구들, 대하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두실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메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그리고 명인초등학교 6학년 2반, 명천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중앙초등학교 6학년 3반 친구들, 바란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방교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백옷 라운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복흥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상신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상주초등학교 4학년 3반 친구들, 상촌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서울대신초등학교 4, 5, 6 친구들, 서울봉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서울 성산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서울 원효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서울 은명초등학교 6학년 2반, 8반 친구들, 서울 정수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서울 진관초등학교 5학년 3반 친구들, 서울 한서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서울 흥현초등학교 6학년 3반 친구들, 서원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서구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선행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양평 수입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영훈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외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용산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용정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월곶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의정부 영현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이리 영등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인천 동수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인천 동춘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인천 부연동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인천 해든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1월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장승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전주 한들초등학교 6학년 1반, 전주 홍산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점동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정현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제주 오라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천안 불당초등학교 6학년 3반 친구들, 천안 위례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 첨단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풍호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하남 위례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하양초등학교 5학년 1반 친구들, 행남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희성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6학년 친구들도 있고 4학년, 5학년 친구들도 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3학년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책을 같이 읽어줘서 어쨌든 정말 고맙고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부는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읽었겠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한이와 연우가 만나서 한이가 내면의 괴물과 화해하는,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에도 많이 있던데 MCS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읽었으니까. 자, 여기서 영어인데 뮤턴트 캔서러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돌연병이 종양 증후군이고요.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변형을 했어요. 몬스터 차일드 신드롬, 이렇게 멸칭이라고 하죠. 좀 남들을 비하하는 그런 별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불려지는 두 명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히어로 영화를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히어로 영화가 아니죠. 히어로 동화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대표적인 영화 어벤져스를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블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다 즐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화 중에서도 그런 히어로가 등장하는 그런 동화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좀 찾아보던 중에 본격 히어로 동화는 잘 없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그런 아이가 등장해서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접어두고 히어로 동화는 참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던 와중에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에 조금 꽂히게 됩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문장인데요. 그 문장은 바로 아이들이 괴물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이 아마 이 이야기를 꽃 피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괴물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여러분들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문장을 보고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되게 고개를 갸웃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괴물 같다라?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와중에 어떤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우리 사회에 있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차별, 혐오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렴풋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넘겨주세요. 네. 초글링, 그리고 잼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초글링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즘엔 좀 안 쓰여요. 이것도 초등학생들을 조금 비하하는 단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잼민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잼민이라고 하면은 좀 깜짝 놀란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나의 친구에게 너 잼민이 같아 이런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었는지. 초등학생 친구들이 조금 짓궂게 굴고 그런 친구들을 조금 비하하기 위해서 너 잼민이 같아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혐오들이 많이 퍼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혐오와 관련된 아이들을 혐오하는 현상들은 또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노키즈존 같은 것들도 있어요. 노키즈존도 아이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노키즈존을 볼 때마다 왜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왜 아이들은 카페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입장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목욕탕도 너희들은 어리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차별과 혐오,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왜 생긴 걸까요?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급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라미드 보이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위에는 왕이 있겠죠. 여기 왕관 쓴 사람. 그리고 가장 밑에는 지금 울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아니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조선시대나 이런 옛날도 아니고 왕이 있고 그리고
신화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지금 다 똑같이 사람들 평등하게 잘 지내는데 계급이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실에도 어쩌면 계급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급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나보다 잘난 사람 혹은 나보다 못난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쟤보다는 피구를 잘해. 나는 쟤보다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수학은 쟤보다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 쟤는 왜 맨날 선생님한테 혼이 나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운동을 할 때마다 피구를 할 때마다 저기서 놀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쟤는 참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계급을 나누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계급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계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비교라고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들과 비교하죠. 비교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계급이라는 것도 비교를 통해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누는 거죠. 나보다 미술을 잘하는 영희, 나보다 미술을 못하는 도연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나는 미술 실력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한 두 번째 정도 계급은 되는 것 같아. 난 우리 반에서 축구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축구 왕이지. 그리고 넌 축구 못하니까 너는 축구 하지 마.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비교라는 거는요,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들만 하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비교를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 옛날에 살았던 원시시대 사람들도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원시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도 따먹고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친구는 사냥을 못하네요. 사냥을 못해서 그걸 좀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고기를 조금 나눠 먹고 싶은데 나는 내 멧돼지 고기를 나눠주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나의 멧돼지 고기를 좀 나눠 먹기를 원하면은 네가 대신에 나 심부름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교가 되고 계급이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남과 나를 이렇게 계급을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멧돼지 고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멧돼지 고기라는 것은 아마 원시시대 사람들한테서는 진짜 꼭 필요한 식량이니까 자기의 목숨하고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그런 어떤 게 아니었을까. 결국은 비교는 생존 본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은 거고 남보다 조금 더 위에 서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내가 살아남고 싶어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회, 남과 내가 계급으로 나뉘는 사회를 한번 동화에다가 넣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학교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왕따가 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따가 되면 나는
뭐 진짜로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인싸가 되면은 친구들로부터 뭔가 보호받고 있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쩌면은 나누고 비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생존 본능은, 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꼭 극복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존 본능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비교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결국은 반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서 친구 몰래 반칙을 쓴다던가, 혹은 내가 쟤보다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서 친구를 넘어뜨린다던가, 혹은 시험 공부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남 몰래 컨닝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내가 우위에 서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반칙을 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반칙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는 서로를 못 믿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못 믿고 결국 그렇게 신뢰가 깨지면은 승자만 남고 패자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황폐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는 강자니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약자인 소는 잡아먹힌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은 절대로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지나가는 토끼를 건드리지 않아요. 반면에 또 사자가 죽게 되면은 어떤 초원에서 가장 밑에 계급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풀들의 어떤 영양분이 되어주기도 하죠.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먹어도 배가 고파서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만 남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혼자 남은 자신도 쓸쓸하게 죽게 되고 공동체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도와주고 남을 차별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의 생존에, 우리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어렵죠.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운데 이 생각들이 몬스터 차일드를 쓰게 된 토대가 되었어요. 자, 몬스터 차일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몬스터 차일드에는 사회적인 혐오 대상이 등장해요. 바로 MCSI들인데요. 한이와 연우는 그 남다른 모습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두 아이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의 다름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처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친구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굉장히 좌절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MCS인 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우가 한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연우는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제아라는 그런 취급도 받고요, 손가락질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우는 뭐 어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약도 먹지 않고 학교에서 막 변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운동장을 변신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리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혀를 내두르는 거죠. 그런 연우의 모습이 한이는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이 자신과 같은 그 MCS 환자라는 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은 MCS잖아. 혹시 연우 때문에 나까지 내 정체를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하는 거죠. 특히나 다른 친구들이 연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한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MCS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랬을 때도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한이는 그 전에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도 한이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연우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내가 선생님이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한이는 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요. 한이가 어떻게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은 두 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장님이고 두 번째가 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한이는 변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미워하던 한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한이로 변할 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한이를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한이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차별과 비교가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남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지지와 인정을 쏟아주는 연우나 소장님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나를 지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나 또한 내가 싫어지고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나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몬스터 차일드의 한이와 연우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MCS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약점과 다름을 극복하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들을 한번 손에 들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지해 줄 겁니다. 선생님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책들을 차곡차곡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책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을 만났고 그 주인공들이 선생님의 자존감을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MCS 친구들을 쓸 수가 있었고 MCS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계절 라이브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선생님이 책을 쓰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내 책을 통해서, 내가 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책을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정현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정현초등학교 4학년 6반 친구들인데 많은 친구들이 왜 병은 아이들만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놨는데 아이들만 병에 걸리는 특정 연령대에 주로 발병하는 그런 병이라는 좀 설명이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아이들만 병에 걸리나요? 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작품 내에서의 설명은 그렇게 뭐 한 5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 중에서 많이 발병을 하더라 라는 설명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작품 외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이들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아이들이 괴물 같아요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괴물로 변한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은 아이들이 괴물로 변하는 병이다 이런 설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특정 연령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변이를 한다, 괴물처럼 변한다, 그런 설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인천 부연동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부연동 친구들이 몬스터 차일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혜원 친구가 질문해 주셨는데, 몬스터 차일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한이와 연우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한이와 연우, 여기 보니까 정지우 친구가 이야기가 끝나고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이와 연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단 한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우는 지금 아직 연락이 없죠. 그 두 친구가 과연 앞으로 어떤 또 일들을 벌이게 될지,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여기 당장 선생님이 질문 못하는 거라도 선생님이 이제 또 나중에 답변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데다가 여기 패들렛에다가 한번 좀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그거를 재밌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한이와 연우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친구가 여기 아까 봤는데 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권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인천 부연동 초등학교 이제 이수연 친구가 2편도 제작 예정인가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준 아이디어 중에서 되게 재밌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연우와 한이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또 한이하고 연우하고 사귀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건 만약에 이권이 나온다면 이권에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훈초등학교 6학년 그 정성훈 친구가 작가님은 남자이신가요? 라고 했는데, 남자입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책을 만드셨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효초등학교 친구들, 원효초등학교 친구들도 2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네요. 연호 친구, 또 서한이 친구, 선우 친구, 2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원효초등학교의 재민 친구, 네, 재민 친구가 몬스터 차일드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떠오르셨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 히어로 동화를 굉장히 쓰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괴물 같다, 아이들이 괴물 같다라는 문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몬스터 차일드를 쓰게 됐습니다. 자, 서울 원효초등학교 또 유현준 친구가 MCS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병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MCS가 생긴 거는 일종의 가상의 질병이에요. 가상의 질병. 그래서 선생님, 이 이야기를 굳이 장르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SF 혹은 판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세계관에서 있는 어떤 가상의 질병을 선생님이 한번 설정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 친구들 한번 만나볼게요. 홍산초등학교에 우리 최수빈 친구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나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작가가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재문 선생님은 작가가 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작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1도 없었어요. 어릴 때는 음악하는 걸 좋아해서 악기 같은 거 있잖아요. 드럼도 치고 막 중학교 때 기타도 막 치고 막 락밴드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던 어린이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소년단이라고 거기 막 가입하고 막 별의 토성 막 금성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랬는데 글 쓰는 건 진짜 싫어했어요.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일기 쓰라고 하면 못 쓰지 뭐 이러면서 억지로 써서 내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것도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불현듯 뭐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교사다 보니까 동화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중에서도 작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글 쓰는 거 정말 딱질색이라서요.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나 글 써봐야겠는데 하면서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벌써부터 차단하지 말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 또 홍산초등학교 어떤 친구가 익명으로 책을 몇 권 정도 쓰셨나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3권이 나왔어요. 3권이 나왔는데 청소년 소설 1권이고 동화 2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쓴 책이 또 궁금하다면은 인터넷 같은 데다가 이제 몬스터 차일드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재문이라고 돼 있는 이름을 눌러보면은요 선생님이 쓴 책이 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선생님은 작품을 계속해서 쓸 거니까 앞으로도 만약 이재문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 계산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 줬어요. 박도희 친구인데요. MCS를 치료할 약은 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겠죠.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MCS를 치료할 약이 생기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MC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이고 여러분들이 연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 MCS 치료약이 생기면 MCS 치료약을 먹을 건가요? 아니면 먹지 않을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학교에서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게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MCS인데 내가 한인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변한 모습 괴물이 아니죠. 특별한 모습으로 변이한 그 모습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약이 나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더 이상 이 모습으로 변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토론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천안의 불당초등학교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래 친구가 한이와 연우의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이랑 연우가 연애하는 거 보다가 항마력 부족해서 책 던질 뻔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이게 너무 웃기네. 항마력이라는 게
오글거린다는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연애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막 닭살 돋는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연애하는 것 같나요? 한이와 연우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연애하는 걸 좀 더 넣으려고 하다가 뺐어요, 조금. 왜냐면 너무 이제 뭐 연애하는 책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사이에 꼭 연애만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식상하게 막 연애하는 거는 좀 안 하고 싶다 해서 뺐는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연애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라는 거, 아직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이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겠죠. 물어보고 싶네. 한이가 아깝습니까? 연우가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양초에 친구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반의 아영 친구가 주인공 이름을 오한이로 지으신 까닭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주인공들의 이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은, 연우의 이름은 원래 조금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조금 바꿨어요. 뒤에 바꿨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이하고 산들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한이하고 산들은 바람의 이름입니다. 한이바람, 산들바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쓸 때 산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처에 아주 호젓한 수목원이 둘레길이 있어서 거기 산책을 많이 했는데, 거기가 진짜 너무 자연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시내도 흐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장구 치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친구들은 나가서 놀아야 된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그거 안 돼. 나가서 놀아야 되고 운동장에서 실컷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너무 슬프다.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컷 놀았으면 좋겠다. 자연에서 노는 친구들을 떠올리고 자연의 이름을 붙여주자 해서 한이 바람이라고 지었고요. 한이 산들이라고 지었고요. 연우의 원래 이름도 사실은 자연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우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하양초 유리 친구가 이 책에서 뒤편에 그림이 끊겼는데 이 편은 만드신 생각인가요? 했는데, 이게 그림이 끊겼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거 질문과 관련해서 그림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림이 되게 예쁘다. 안타깝게도 그림은 선생님이 그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손이 그림 못 그리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주신 이제 김지인 화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림을 정말 예쁘게 그려주셨죠. 처음에 이 그림을 만나고 정말로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라고 해서 사파라고 하죠.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몬스터 차일드의 사파는 선생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만큼이나 아이들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좀 답을 해주고 싶은데, 대전의 계산초등학교 6학년 3반 22번 이승환 친구가 MCS 병의 모티브, 그러니까 MCS 병이 뭐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 모티브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모티브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의 세포에 어떤 유전자적인 변형으로 그 세포가 자기 혼자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변하는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막 울룩불룩 조그마한 세포가 원래는 동그라미였는데 거기서 울룩불룩 하면서 다른 세포로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막 울룩불룩거리면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그 종양이라고 했던 것도 그 세포 안에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종양이 그렇게 울룩불룩거리면서, 울룩불룩하다라는 것은 약간 혹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을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은 아까 어떤 친구가 이제 항마력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항마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는 장면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연우하고 한이가 둘이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그 경찰서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아주 높은 나무 위에, 우dum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이게 선생님이 볼 때는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두 친구가 뭔가 서로 마음이 통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통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들은 항상 모든 이야기에서 뭐 드라마든 영화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해가 생기고, 근데 그 오해가 극적으로 풀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우정을 쌓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구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강희 친구가 몬스터 차일드는 왜 열린 결말이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열린 결말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해가지고 열린 결말로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닌데, 친구들이 열린 결말로 느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닫았어요. 닫았는데 그게 덜 닫았나 봐요. 그래서 2편에 대한 질문도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선생님은 닫았다, 그런데 좀 덜 닫혔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박지호 친구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책 100권 만들고 100만원 받기 vs 책 100권 버리고 200만원 받기, 이렇게 질문해놨어요. 이게 뭐 재밌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만들고 돈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책을 안 만들고 200만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쉬운 답이에요. 당연히 책을 만들고 돈을 조금 받더라도 책을 만들고 싶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절대 하지 마, 대신에 돈 줄게 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건 굳이 그러면 그 돈을 왜 벌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서구초등학교의 이건희 친구가 다른 판타지 장르의 다른 책을 쓰실 계획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선생님은 다른 장르라기보다는 이제 SF나 판타지 장르의 책을 꾸준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재밌는 SF, 판타지 소설들을 꾸준히 써갈 예정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판타지가 보고 싶다, SF가 보고 싶다 하거든, 선생님 이름을 한 번쯤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봅시다. 김해 친구, 김해 부곡초등학교 5학년 4반 친구들이 쭉 이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김세은 친구가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쓰고 싶은 거는 있어요. 쓰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그걸 쓸 수 있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쓰고 싶은 거는 뭔가 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한 주인공이 특별한 세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물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 몇 권을 꼽자면은 나니아 연대기라던가 해리포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 시리즈물이잖아요. 거기서 주인공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즐겁게 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한번 좀 써보고 싶다,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야, 여기 반교초등학교 친구의 조인영 친구가 이렇게 조인영 친구가 아니군요. 조인영 선생님이시군요. 죄송해요. 팬아트라고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와, 이거 한이를 어른 버전으로 이게 좀 보여줄 수 있나? 와,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그려주셨는데, 와, 이거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나요? 네. 와, 이게 한이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주연들, 한이, 연우, 산들, 승아를 디자인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근데 캐릭터라는 게 처음부터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머릿속에 얘는 이런 아이고 쟤는 저런 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써가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연우, 나도 알지 못하는 한이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게 되고 다시 수정하게 돼요. 수정할 때는 다시금 그 캐릭터의 성격을 다시 넣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정을 여러 번, 책을 한 번 수정하고, 두 번 수정하고, 세 번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한이가 어떤 아이인지, 연우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뚜렷하게 이 한이는 이런 친구야, 연우는 이런 친구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고할 때쯤 이제 완벽하게 좀 안다? 라는 느낌?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시간을 두고 사귀면 사귈수록 새롭다.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보면은 몰랐던 캐릭터의 성격이 두 번, 세 번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깊이 있게 사귀는 그런 책 읽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주의 금당초 이은재 친구가 한이와 연우 둘은 언제 결혼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6학년인데 결혼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승아랑 산들이는 또 언제 결혼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꼭 그렇게 연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주 친구들 되게 재밌네. AMCS는 군대를 가나요? 그거는 정말로 이건 생각도 안 해봤네. 근데 군대를 안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게 되게 웃긴 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하면서도 또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보면은 희한해요.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게 혜택이라는 게 아니라, 군대는 당연히 국민이라면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 가게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MCS는 몬스터 차일드니까 어른이 되면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되면 제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어가 된다고. 그래서 약을 먹거나 해서 숨기고 살아갈 것 같아요. 숨기고. 그렇지만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조절이 안 되니까 훨씬 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약을 먹든 뭐를 하든 계속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게 살아가지만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란초 친구들은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이런 병이 있나요? 혹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실제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병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실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괴물이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털이 나고 이런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병이라고, 저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외면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우리 주변에 그런 식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질문 받고 이제 끝내볼 건데요. 바란초 4학년 1반 조아람 친구가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한 공부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글을 잘 쓰고 싶으면요,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 다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을 읽었으면 많이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때 많이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짧게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짧게라도 한 두세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두세 줄. 근데 두세 줄 쓰다가 좀 편해졌다 그럼 네 줄 쓰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 언젠가 여러분들 긴 이야기, 긴 글을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길게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나중에 길게 쓰게 될 거라는 걸 굳게 믿으면 우리 하람이 친구는 글을 잘 쓰고 싶은 것 같은데 분명히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림도 이렇게 막 그려주시고 막 한들초 친구, 지한이 친구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막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다 답변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선생님이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만났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해요. 또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만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뭐 준비한 거 있는데 머릿속이 좀 하얗게 돼가지고 막 뽀글뽀글 막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책을 재밌게 읽어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만남이 있게 되면은 그때도 여러분들 꼭 신청해서 선생님 한번 같이 또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작아 보일 때 여러분들 MCS 연우와 한이와 연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언제나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잃지 말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서 저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